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간밤에 산타클로스가 다녀갔는지, 머리맡에 어떤 선물을 놓고 갔는지 어린이들에게 1년 중 가장 설레는 밤이 지났는데요. 과연 산타클로스가 왔을까요? 산타클로스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산타 썰매의 위치를 추적하고요, 루돌프 코에 불이 들어오면 적외선 감지기로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어린이들의 전화 문의가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곳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가 추가됐고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도 산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직접 소통하는 방법도 있죠. 강원도 화천군에요, 산타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화천 산타 우체국으로 편지를 보내면 우체국에서 핀란드 산타 마을로 편지를 전달하는데요. 산타클로스가 답장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올해는 화천 산타 우체국으로 편지가 더 늘어서 지난 1년간 어린이들의 편지와 엽서가 10,000통 넘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래요.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는 잘 있나요? 우리 집엔 굴뚝이 없으니 그냥 현관문 열고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다리는데 오늘 아침 머리맡에 산타클로스의 선물꾸러미가 놓여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 출근 전까지 도착 못하셨던데요. 네, 위치 추적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면서 12월 2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옥주님 오늘도 생방송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한랭질환과 겨울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가상 인플루언서, 버추얼 아이돌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음악이 있죠. 많은 가수들이 이 음반을 쏟아내지만요, 정작 오랜 세월 사랑받는 곡들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데요. 올해도 빌보드 차트 1위는 머라이어 캐리가 1994년에 발표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네, 25년 된 곡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도 팝 듀오 웸입니다. 이름이 웸. 1984년에 발표한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이거군요. 네, 39년 만에 1위를 기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통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통적으로 부르는 노래. 네,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첨단 온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벼나 콩, 사과 등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 스마트팜 기술을 노지에서도 적용 확대하기 위한
노지 스마트 농법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주요 노지 재배 작물 주산지 9곳에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로봇, 센서 등 첨단 기술의 노지 적용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함안군에는 양파, 당진시에는 벼, 거창군에는 사과 등 지역 대표 노지 작물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어떤 작업까지 이 노지 스마트 농업에서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노지 스마트 농업은 토양, 기후 병해충 등 생산 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고 농작업을 자동화하고 로봇에서 정밀 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 생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조성 운영 사업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진행을 하고 이후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서 내실을 다져갈 계획입니다. 네, 적용되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각 시범지구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환경 생육 작황 정보 수집 기술, 그리고 정보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분석 정보 피드백 서비스 기술, 자율주행 무인기 농업용 로봇 등 활용을 통해서 농작업 자동화 기술 등이 단계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입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양파 생산 과정의 스마트 기계화 및 벼 생산 농작업 관리의 디지털 자동화 등이 9개 유형의 시범지구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널리 확산돼서 좀 어려운 농업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정말 춥고 어제 오늘 눈도 많이 내리는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적으로 가끔 눈 오는 곳이 있겠으나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많이 풀려서 아침이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기온은 3도에서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야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준비해야 할까요? 네, 벼 보급종 종자의 시도 단위 신청 기간이 지난 12월 20일에 끝났기 때문에 전국 단위 신청 기간인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원하는 품종의 여분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량 조정과 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국립종자원 지원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체종 종자나 농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으신 후에 종자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감자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네, 겨울 감자 시설 재배는 재배 지역에 따라 온화한 곳에서는 일찍 심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1월 중순까지 파종 적기니까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할 때 알맞은 감자 싹의 길이는 3 내지 5cm인데요. 뿌리의 발달이 충분해야 파종 후에 뿌리 내림이 좋고 초기 생육이 왕성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14도씨에서 23도씨의 비교적 저온에서 생육이 가능하지만 12월에 정식을 하기 때문에 한겨울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파종 후에 생육 초기까지는 수막 시설을 활용하거나 2 내지 3겹에 비닐로 보온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저온 피해 입지 않도록 온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철 마늘, 양파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늘 양파는 토양이 건조해지면 양분의 흡수가 저해되거나 얼어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건조해지면 따뜻한 날 오전에 물을 줘서 태양열에 의한 지온 상승을 유도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잘 정비를 해서 습해를 예방해 주시고 피복한 비늘은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또 겨울철 과수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수원도 겨울철 관리를 잘 해줘야만 병해충 발생 등을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낙엽, 잡초와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에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 장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휴면기간 경운 작업 시에 뒤집어주거나 제거를 해서 병해충 밀도를 낮춰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은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 해물을 완전히 빼주고 작업 도구를 한 곳에 모아놓으시고 토양 표면에 덮여있는 반사 필름, 부지포 등은 걷어서 수간 하부 지열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추운 겨울 가축들 또 축사 환경 관리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겨울철 극심한 축사 내부 온도차 등에 대비를 해서 축종과 축사 시설에 따른 축사 내부 환경 관리와 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우 농가는 송아지에게 초유를 충분히 주시고요. 소방의 보온 관리를 잘해서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을 예방해줘야 하고요. 젖소는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와 축사바닥 청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일교차가 5도씨 이상이 되면 질병 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새끼 돼지는 온도 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닭 사육 농가에서는 열풍기를 미리 점검을 해서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즉시 열풍기를 가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가축들의 건강관리 잘 챙겨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한랭 질환과 겨울 건강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게 선물 좀 받았어요? 아이 뭐 매일이 설문이죠. 이렇게 같이 방송할 수 있는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이런 순간이. 정말 지금 제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거 좀 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즐거운 명절인데.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한랭 질환 얘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상 같은 거 추울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방금 이제 농촌지도관님도 이제 냉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사실 뭐 가족들, 연인들과 참 행복한 시간 실내에서 보내시면 좋은 날이긴 한데 네. 이런 날에도 이제 야외에서 묵묵하게 자기 소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올 때 보니까 뭐 제설차 다니던데 와, 예. 그런 분들도 그렇고 뭐 아니면 아예 이제 건설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일을 하시니 이제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 질환을 한랭 질환으로 잡아봤고요. 예. 이 크리스마스 때 또 하면 저는 이런 동화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동화? 그 동화 중에 이제 성냥팔이 소녀 동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죠. 네. 소녀가 이제 성냥을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는데 이제 아무도 안 사주니까 이제 골목에서 혼자 성냥을 피우고 이제 온기를 느끼다가 이제 거기서 막 환상을 보고 결국은 좀 숨을 거두는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인데, 네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당시에 좀 아동 노동 관행을 좀 비판하는 사회 고발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저체온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 이런 거라서 이 저체온증을 그냥 막연하게 좀 체온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사람 체온이라는 게 37도 근처를 유지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요걸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제 팬이 충분히 달궈져야지 계란이 후라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어서. 예. 그런데 우리가 미지근한 팬에 계란 까서 넣는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하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들도 체온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많이 떨어지면은 거의 모든 기능이 멈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5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몸이 좀 바들바들 떨리고 춥다 이런 느낌인데 30도보다 내려가면은 이제 몸이 떨리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을 떠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떨면은 몸의 체온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육이 경직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마저도 기능이 정지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내가 야외에서 오래 일하다가 갑자기 몸이 떨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이러면은 이건 조금 위험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주변에 물어봐야겠네요. 네네.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나만 안 춥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제 이게 좀 많이 심하게 되면은 네. 이제 뇌까지도 좀 정상적으로 작용을 안 해서 이제
군대에서도 이런 사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야외 겨울에 근무 서다가 너무 왜 이렇게 덥냐고 갑자기 옷을 다 벗어 제낀다든지 이것도 이제 뇌에 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이제 춥다는 걸 반대로 너무 덥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말로 야외에서 계속 근무하실 때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일용직 노동자분들도 그래서 일부러 그런 방한 쉼터 같은 걸 마련해 놓고 거기서 따뜻한 물 마시게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꼭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이구. 그러니까 그 동화에서도 처음에 소녀가 춥다고 하다가 나중엔 좀 환상을 보고 약간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뇌가 이상해지는 거네요. 네네. 야, 무섭습니다. 연말에 특히나 이제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한용품 정말 단단히 갖추고 일하셔야겠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동상 입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한랭 질환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동상인데요. 동상 얘기하는 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체온증으로 도달하기 전에 보통은 너무 추우니까 들어가시는데 술 먹고 쓰러지신 분들이 이런 게 안 돼요. 연말에 술자리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취객 이러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취하신 분들이 이제 길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은 꼭 한 번만 좀 사람 살리는 생각하고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체온증의 가장 대표적인 동상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공기에 계속 노출되는 부위들이 동상을 많이 입죠. 손끝이라든지 코끝, 이제 귀라든지 이제 그런 데인데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추울 때는 우리가 혈액을 잠궈버립니다. 이제 혈액을 잠궈야 이쪽으로 가서 체온 손실이 되는 걸 막기 때문에 혈액이 글로 잘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더 빨리 얼고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가벼울 때는 그냥 실내에 들어오시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 아니면 좀 파랗게 변했다 이러면은 뭐 별거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살리려면은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 살릴 수가 있고 정 안 되면 절단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네,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고 보통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지근한 물 35도, 6도 정도 되는 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보통은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나 귀를 물에 담그기는 힘드니까 따뜻한 수건에 따뜻한 뜨거운 물을 한 수건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천천히 녹아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저도 남자라서 주변에 남자애들 보면은 좀 조심성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보통. 그래서 여자분들은 장갑도 끼고 귀마개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막 둘둘 싸매고 가시는데 남자들 뭐 어때 이렇게 다니는 분 많잖아요. 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남자분들도 이제 내 연인이나 아니면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좀 하고 나가라고 하면 알겠어 하면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 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한랭 질환을 예방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 실제로 있거든요. 추위를 이기겠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따뜻해진다고. 그래서 보면 왜 이제 특히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근무 나갈 때 추우니까 한잔 하고 이제 국밥 한 그릇 하고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요?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따뜻해진다는 게요. 사실은 좀 착각에 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항상 그렇잖아요. 술 먹으면 덥잖아요. 많이 추하면 덥고 후끈후끈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갱년기 어머님들도 보면 후끈후끈하고 덥다고 하시죠. 그게 피부에 있는 혈액이 몰려가지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이제 피부 쪽에 있는 감각이 덥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체온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체온을 재보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술 먹고도 덥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피부 표면으로 가는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혈액이 많이 피부로 몰리기 때문에 후끈후끈하다 덥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동상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몸은 추위를 이기려고 피부 표면으로 가는 혈액을 좀 조인다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동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술 먹어서 이게 피부가 후끈후끈하게 달아오르면은 오히려 체온을 잃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혈액이 바로 피부 바깥으로 찬 공기랑 닿으니까. 그래서 느낌은 후끈후끈하고 좋은데 실제로는 그런 위험이 오히려 더 있어서 막 러시아나 이런 데 뭐 보드카 먹고 이런다 한다 이게 그냥 거의 잘못된 상식에 가까운 그런 얘기라서 그런 분들도 그러다가 오히려 막 덥다고 그냥 하다가 얼어 죽으시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좋다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뭘 하면 좋냐.
따뜻한 음료를 많이 드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커피나 차 같은 거. 왜냐하면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을 좀 흥분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는 조금 더 약 같은 걸 찾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한약재 중에서도 몸에 좀 열을 내는 계열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나는 막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이나 홍삼 못 먹겠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약국의 쌍화탕 이런 것들 있죠. 네. 그게 감기약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먹으면 열이 나는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온장고에 보면 하나씩은 꼭 들어있거든요. 약국 네. 가면 이제 그런 거 사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맛있어서 사 먹었는데. 달달하고 맛있죠. 예.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그 얼주가분들 계세요. 그렇죠. 얼어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것도 도움이 됩니까? 그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춥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따뜻한 음료로 몸을 예. 녹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커피가 도움은 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도움이 안 네. 된다. 예. 그리고 추위 이기려고 술 마시는 건 위험하다. 전 네.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냥 네. 위험하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추운 날씨에 아까 얘기해주신 이제 옷 잘 껴입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거만 해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하나만 저는 또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추위는 우리가 직접 느끼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중요하게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겨울 같은 경우는 외부가 되게 건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수분 손실은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지중해성 기후 뭐 이런 데는 겨울 따뜻하고 습하고 이래서 너무 좋잖아요. 부럽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구 특성상 이게 정말 찬 공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건조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야외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정말로 탈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니 무슨 밖에 있다고 탈수 걸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명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탈수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 하실 텐데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바깥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경우가 폐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폐에 있는 수분을 공기가 뺏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걸 다시 내뱉으면서 버리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몸에 있는 수분을 계속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숨만 쉬는데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숨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내가 춥지 않더라도 야외에 건조한 데 오래 있을 때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피부로도 계속 수분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피부도 사실 바깥 공기에 비하면 되게 촉촉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걸 그냥 맨몸으로 노출을 했을 때는 여기서도 계속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인 남성 기준으로 그냥 추측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야외에서 3시간 이상 정도 있으면 아주 경미한 탈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목이 마른 정도. 네. 근데 이제 6시간 이상 있으면은 확실히 좀 탈수 증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 갑자기 심장이 좀 빨리 뛴다든지 이런 탈수에 정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야외에서 오래 계실 때는 그냥 난 핫팩만 챙기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을 꼭 하나 챙겨 가셔서 야외 작업하실 때도 중간중간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게 얼음물 안 되죠? 얼음물도 괜찮긴 한데 이 그건 경우는 괜찮아요. 네, 이건 수분 보충 목적으로는 얼음물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따뜻한 걸 드시는 게 좋다. 저 이제 그만할게요. 네, 얼죽하신가요 혹시? 네, 맞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땐 또 찬물 괜찮나? 알겠습니다. 네. 겨울철 건조하다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탈수되는 건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거는 물 마시는 거 말고는 없나요? 방법이? 요거는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방금은 실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겨울철은 실내도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보통 집에 습도계 이런 걸 두시는 분은 잘 없을 건데 네, 겨울철에 실내 습도계를 딱 대보면은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35%. 근데 그래요? 실내 습도를 우리가 보통 적어도 40에서 60 정도, 권장으로는 50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이면 굉장히 건조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가습기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겨울에. 네, 이것도 가습기 얘기만 해도 정말 한참 할 얘기가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가열식 가습기를 쓰는 게 좋다. 가열식. 네, 가열식 가습기를 쓰는 게 세균 오염이나 이런 위험도 없고 사실 증발식이나 뭐 이런 기화식 이런 것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지만
세균 번식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열식을 쓰는 게 좋은데 또 어린아이 있는 집은 이거를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열식을 쓰는 게 좋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뜬금없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제 로션을 좀 잘 바르시는 거. 로션. 네, 피부에서도 계속 이게 날아가는데 로션을 바르면 유분막이 코팅이 됩니다, 피부에. 그래서 수분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한랭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꼭 오늘 나온 얘기들을 다 해야겠네요. 네. 물 마시고 로션 바르고 따뜻하게 입고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객기만 안 부리면 네, 간과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조금만 맞습니다.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요즘 뜨고 있다는 버추얼 아이돌. 네, 저는 항상 몰라요. 버추얼 아이돌이 있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세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또 캐롤송 같은 것도 빠질 수 없잖아요. 불러주실 거예요? 아니, 아니 요즘은 깜짝이야. 가상 가수들이 있어요. 가상 인간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캐롤송을 내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담이라고. 네, 아담 맞나? 맞아요. 예, 그분 그분이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인플루언서? 네, 그 인플루언서. 예,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요즘은 되게 많아요? 그죠,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각만 해도 그래픽만 해도 되게 약간 티가 났죠. 티가 나고 이건 좀 누가 봐도 그래픽이다 했는데 그쵸. 지금은 진짜 사람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픽 실력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노래도 뭐 더 잘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근데 노래가 왜 아담은 그 숨겨진 가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컴퓨터가 만들어낸 목소리와 그다음에 성량으로 이제 부르는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네. 가상인간 좋겠네요. 비행기 값도 안 들고. 맞아요. 네, 여행도 일단은 가능하고. 요즘 이제 혹시 아이돌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진짜 한심할 정도로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EFM에서 게스트를 오래 했는데 그때 할 때 저 BTS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창 떴는데 이미. 네네네. 그래서 누가 이제 사연으로 막 보낸 거예요. BTS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생방에서 BTS가 뭐예요? 이러고 앞에 진행하는 DJ가 그때 악뮤 이수연 양이었는데 엄청 막 당황해가지고 네, 크게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딸이 지금 중2거든요. 네, 중2인데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아이브예요. 아이브는 알죠. 네, 그래서 전 2달 전에 콘서트장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가수가 플레이브라는 가수예요. 플레이브?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남성 또 5인조. 이러면 또 실수하는 건가? 남성 5인조. 네. 하지만 버추얼 보이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목소리와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이런 것들은 다 진짜인데 모두 다 이제 그래픽으로만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팬이 많아요? 팬덤이 많아요? 일단 올해 3월에 데뷔를 했는데 지난주에 캐롤 나왔거든요. 이미 한 400만 뷰 조회수가 넘어갔고 캐롤이. 그다음에 실시간 동영상 순위에서도 2위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인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PD가 찾아서 보여주는데 만화 캐릭터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뭐 뮤직비디오도 있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세돌 하면 바둑이잖아요.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세돌이 이세상 아이돌이라는 이세상 아이돌이라는 또 그 가상 그룹이 또 있어요. 네, 여기는 또 이제 6인조 이제 여자 캐릭터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우악굿이라는 방송 인터넷 방송인이 있거든요. 우악굿. 우악굿이라고 해서 게임 원래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친구가 이제 VR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로 만든 아이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VR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안경 같은 거 쓰는 거잖아요. 쓰고서 보면은 그 가수들이 나와서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진짜. 네. 그 가상 인간, 가상 인플루언서 이러면은 네. 다 그래픽인 거죠 실제로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아담 같은 경우는 100% 3D로 네. 했었고 그 당시에서는 뭐 최고의 기술이었겠지만은 지금은 좀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풀 3D 아마도 전체가 3D보다는 얼굴만 3D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굴만요? 예. 네,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역의 사람이 대신 이제 아이돌의 모습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고 얼굴만 세상에 없는 얼굴로 만들어내서 입히는 거죠.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얼굴은 새로운 사람 이렇게 해서 약간 특이한 가상인간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이제 춤이나 이런 동작을 다 실제로 하고 네네. 그거의 얼굴만 그래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유명한 제 이름 얘기하기 좀 뭐하고 예. 유명한 홈쇼핑들 꽤 있잖아요. 예. 대부분이 가상인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가상인간이 쇼호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람이 쇼호스트를 하고 예. 얼굴만 그 뭐 A라는 가상 인플루언서, B라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그대로 얼굴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뭐 캐릭터를 잡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외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항상 가상 인플루언서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얼굴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하게 닮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없는 사람의 얼굴이다 보니까 좀 더 묘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신기합니다. 아 그리고 막 설정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뭔가 아이돌로 아이돌들도 각자만의 실제로도 스토리가 있듯이. 네.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김레아라는 예. 그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예. 김레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인플루언서고 LG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LG에서 뭔가 신제품을 발표할 때 이 친구가 대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김레아는 네. 풀 3D예요. 전체가 3D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뭐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21년도에 데뷔를 했었는데 네. 이때 23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도 23살이고 올해도 23살인. 네. 뭐 사실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는 나이가 변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이 친구 말고는 또 로지라는 가수가 있는데. 로지 들어봤는데. 맞아요. 이 노래 꽤 인기 많았어요. 그래요. 네. 여름. 죄송합니다. 저희는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저희 죄송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네. 우리는 언제나 기다려요 소장님의 한 소절을. 예. 근데 그 친구도 네. 이제 22살로 데뷔를 했는데 자기는 영원히 22살이다라고 아예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몇 살의 여성이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혹은 뭐 어느 나라와 뭐 미국과 한국의 혼혈이다 이런 설정까지 전부 다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약간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세계적으로 이러는 겁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많고 그다음에 유튜브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쏘는 걸 슈퍼챗을 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위권, 전 세계 상위권에 있는 게 전부 다 가상 인플루언서예요. 세상에. 네, 한 10위권까지는 전부 다 이제 일본에서 만든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인데 그 가상 인간들한테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와. 네. 근데 이게 그런 얘기 들으면 가상이고 싶어요, 제가.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뭐 귀여운 캐릭터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근데 대충 찾아보니까 가상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것만 현재 5,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5,000. 사실 5,000명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아담을 설명할 때 이거 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일본의 한 대표적인 또 인플루언서 이마라는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예. 그 도쿄에 있는 이제 이케아 매장에서 아예 홍보 모델로 했어요. 홍보 모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만약에 A라는 그 매장 안에서 인플루언서가 사는 것처럼 네, 살고 있는 것처럼 아예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뭐 가상 인플루언서니까 사실 밥 안 먹어도 되고 화장실 안 가도 되고 잠도 안 자도 되니까 거기서 계속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홍보 마케팅 쪽으로 쓴다라고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왜 기업들이 만들려고 하고 네네.
거기다 심지어 만들었는데 인기가 있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네요.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네. 스페인의 사람 어쨌든 사람이라 할게요. 이제 예. 가장 인간이니까. 아, 그렇죠. 네. 예, 참 애매하긴 한데. 예. 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출신의 이제 아이타나라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예, 가상 인플루언서. 네, 가상 아이타나. 인플루언서인데 예. 아이타나인데 월 1,400만 원의 수익을 또 이제 벌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만에 팔로워가 17만 명. 17만. 예. 그래서 광고를 계속 이제 올리는 이런 일반적인 인플루언서가 이제 광고를 하나 받아서 뭐 글을 하나 쓰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예. 그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똑같네요. 그냥 네. 완전 스타네요, 사실. 저랑은 경쟁자입니다. 아. 화이팅.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아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 그분은 요즘 뭐 하시는지 뭐 혹시 소식 들은 거 있으세요? 아니 요즘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 이런 소문이 있었죠. 바이러스 걸려서 사라졌다. 라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 세상에. 뭐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 인플루언서랑 비슷하게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그죠, 패턴으로 그 살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진행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이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이게 또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네. 뭔가 발언을 합니까? 네, 발언도 하죠. 해요.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니까 네. 가능한 진짜 부분들은 똑같네요. 전부 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릴 미켈라라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아마 전체 모든 가상 인플루언서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260만. 260만. 네. 아. 웬만한 인플루언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네요. 숫자를 갖고 예, 있는데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혼혈 캐릭터로 이제 아예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미국인을 향해서 뭐 폭력이나 차별을 반대하는 이런 사회 운동 같은 경우도 지지하는 글도 올리고 그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어디 혼혈이에요? 아프리카나? 아니 아프리카랑 미국 아, 네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같이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마 인플루언서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름도 그렇고. 네. 그 가상 인플루언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해외에서는 뭐 몇천 명 네. 있다고 하고 5천 명 가까이 있다고 네네. 그랬죠.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글쎄요.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점을 얘기하면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장점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네. 뭐 실제 광고 모델처럼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여기 있다가 갑자기 뭐 2시간 뒤에 파리에 있다가 그다음에 3시간 뒤에 뭐 일본으로 다시 왔다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팬들이 다 이해해주고. 네, 이해하는 당연히, 거죠. 예. 뭐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런 세상에.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단점 같은 경우는 네.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그래서 한 캐릭터를 가지고서 뭐 글을 쓰거나 출연을 하거나 한 캐릭터의 성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계속 한다면은 괜찮은데 네. 한 명에서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24시간 내내 한 명이 사람이 대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 캐릭터가 와서 대신 얼굴만 바뀌면서 비슷한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어쨌든 이제 사람의 그 뭐랄까 기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예. 그다음에 글을 쓰거나 이럴 때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몇 명의 이제 글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직을 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서 세상에. 네, 성격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그러네. 왜냐하면 토시 하나로도 좀 달라지게 느끼니까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딥페이크 같은 부분에 딥페이크를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상 인플루언서는 그게 더 쉽다 보니까 애초에 그래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나쁘게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그대로 대입해서 예. 다른 캐릭터에다 이제 입히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쓰는 걸로 이제 예, 하고 예.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노래를 불렀으면 과연 노래 제작권은 누구한테 있나?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신경 쓴 건 아니고 그냥 만든 이런 제작사에서 그렇죠, 신경 쓸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은 근데 계속 커질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도 이제 아마 그 노래 방송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출연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세상에. 네, 더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 우리 송태민 소장님의 경쟁자들에 관한 네, 버추얼 가상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캐롤이었습니다. 2817님 캐롤 보내주셨고요. 4836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5151님 캐롤 성탄절 아침을 재미있고 상큼하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6629님 정답은 캐롤송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듯이 밤사이에 또 눈이 내렸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농가에도 아무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웃음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제 클로징 멘트랑 똑같습니다. 네, 아무 피해 없기를.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